안녕하세요. 디오나TV 디오나쌤입니다. 2025년 4월 GTQ 1급 B형 첫 번째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컨트롤 N 누르셔서요. 자, 여러분들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성함 쓰시고 하이픈 1번.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홍길동은 여러분들 성함을 쓰시면 됩니다. 자, 웹 한번 딸깍 누르셔서 기본 설정, 웹 설정 값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자, 기본적인 단위, 자, 픽셀로 꼭 설정하셔야 되고요. 72 픽셀 포인트, RGB 8비트 화이트. 기본 설정으로 놓으셔요. 아트보드는 해제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이즈는 400에 500 픽셀이죠. 첫 번째 문제는 400에 500 픽셀입니다.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1번에 필터 효과. 자, 단변화해서 첫 번째 팟셋이라는 효과를 지정을 하랍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가져와서요. 자, 끌어놓고 창을 닫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끝까지, 창 끝까지 이미지 사이즈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T 누르셔서 자, 필요한 사이즈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쉬프트 누르셔서요. 저는 지금 비율 유지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창의 폭 끝까지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엔터 눌러서 자, 필요한 위치만큼 정리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가 파셋이라는 효과 기본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 갤러리가 아니라 기본 필터이기 때문에 필터에서 픽셀레이트에 들어가 보면 파셋이라는 효과 있죠. 자, 이걸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요즘 들어서 꽤 많이 출제되는 또 필터 종류 중에 하나죠. 자, 그런 다음에 종 모양. 자, 패스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요때는요, 기준이 되는 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좌우 대칭형이라 그러면 기준선이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뷰 메뉴에서 룰러 혹은 컨트롤 R 누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로형 룰러에서 화면 가운데로 200픽셀 위치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200픽셀 위치에다가 가이드를 하나 끌어 놓습니다. 가이드 하나 끌어 놓으시고요. 자, 원으로 가볼게요. 원형으로 갑니다. 엘립스 툴 원으로 가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Alt 정원이니까요. Shift. 자, 이렇게 원 하나 그려두죠. 자, 쉐입입니다. 이동 도구로 이 쉐입을요. Alt 또 Shift 수직으로 하나 더 복제를 하고 여기가 그 하단 부분의 종추죠. 그 추 부분을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부피가 좀 더 커 보이죠? 자, Alt만 눌러서 조절할게요. 비율 유지가 켜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아랫부분이 연결, 이음새가 떨어져 보이죠? 자,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아랫부분 거의 절반 정도를 영역을 잡아서 자, Shift 눌러서 큰 원과 사각을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자, 쉐이프 레이어도 여러분들 패스의 속성이죠. 컨트롤 알파벳 E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세요. 자, 그런 다음 위에 있는 사각형만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위에 오시면 위쪽 부분에서 자,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자, 설정을 빼기로 바꿔줍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패스가 흔적이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수정이 돼요. 그렇지만, 자, 이 부분은 계속 남아있으면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합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자, 들어오셔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를 누르셔서 이 효과를 적용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화 장자가 다음에 뜨시면 OK 누르시는데 Don't show again 다시 보지 않기를 누르시면 그 대화 장자를 누르는 시간도 절약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자, 이렇게 펜툴로 형태를 그릴 겁니다. 자, 만약에 형태를 그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우스 딸깍딸깍 하셔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셔도
자, 방법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를 그려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딸깍딸깍 클릭 하시면 이렇게 핸들을 포함한, 핸들을 품은 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곡선 처리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자, 패스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게 Direct Selection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 각각 필요한 위치, 각도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쪽에도 살짝 조금 꺾을게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핸들을 제가 안 만들었잖아요. 펜 도구에 가서 핸들을 빼고 다시 한번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곡선을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형태가 좀 뒤틀리기 때문에 없던 핸들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펜 도구에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Convert Point Tool 자 해서 핸들을 없애거나 도로 생성시키거나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태를 수정해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비교적 비슷하게 이제 하셨다 그러면 요 아이가 지금 좌우 대칭형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만들어 놓고 대칭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휘어지는 모양이 있는데요. 요것도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형태를 조금 길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와이드하게 그려 놓은 상태에서 확대해서 보시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죠. 자, 이렇게요. 안쪽으로 끝부분은 완전히 둥글린 느낌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게 지금 휘어지게 설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 하셔서 위쪽에 와프 모드 뒤틀림 효과를 켜줍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와프에서 아크라는 효과가 있었죠. 요거 여러분들 문자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엔터 적용해주고 자, 실행해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이걸 사이즈를 필요한 크기만큼 각도만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요즘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신 상태에서 요 종 모양하고 요 아이는 두 개를 또 합칠 거예요. 컨트롤 합치기 뭐였죠? 컨트롤입니다. 그죠? 각도가 좀 안 맞네요. 자, 합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죠? 자, 휘어지는 정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 컨트롤 눌러서 조절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쉬프트 눌러서 컨트롤 E 하나로 합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요거 컨트롤 J 누르면 똑같이 또 한 덩어리 그대로 복제가 되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플립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게 해줍니다. 자, 위치는 그대로 옮겨주시고 두 개가 조금 중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가운데 조금 중복되도록 옮겨줄게요. 이동 도구려. 자, Shift 눌러서 역시 컨트롤 E 알파벳 E로 합쳐줍니다. 조금 더 겹쳐도 될 것 같죠? 자, 조금 더 겹쳐 놓을게요. 자, Shift 눌러서 둘 다 컨트롤 E 눌러서 합쳐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 아까 합치기 설정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머지만 해주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포인트가 조금 거슬리는데요. 펜 도구에 가서 이 부분을 빼주셔도 되고 자동 추가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기존에 여러분들 포인트에다가 커서를 들이대면 이 커서 앵커 포인트를 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사각을 그려서 또 빼기 누르셔도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하단 부분에 준비해뒀던
자, 종추랑 같이 선택을 하고요. 자, 위치 조정을 해줄게요. 자,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E 눌러서 합치면 되겠죠. 자, 위치가 이것도 이제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붙여놓고요. 위치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Shift 눌러서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 선택 도구로 전체 다 선택하셔서 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에서 한 덩어리로 합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다음 여기에는 지금 그 다음 단계가 종 모양 이제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그린 거는 3번에 들어갈 마스크 대상인 거죠. 마스크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을 좀 줄여볼까요? 패스 패널에 와서요. 패스 패널에 와서 이 패스를 저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택한 쉐이프 레이어는 패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패스가 보여지지만 다른 레이어로 가면 실상은 패스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채점, 배점을 받으시려면 이 패스를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패스 썸네일을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종이라고 쓸게요. 자, 엔터. 저장을 한번 하시고 바탕을 클릭해서 해제하고 나옵니다. 자, 패스는 본디 위치로 옮겨두도록 하죠. 자, 레이어로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선의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죠. 자, 전경색을 99, 3399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배경색은 99, 9999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보죠. 여기다가 공란에다가 더블 클릭 따닥 하셔서 여기에 스트로크를 주죠. 스트로크를 주는데요. 아웃사이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선 두께 3만큼.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가죠.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로. 자, 컬러가 여기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종류로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에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베이직스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경색과 배경색 그라디언트 요걸 선택해 주세요. 아무데나 찍고 나오시고 자, 그런데 보니까 컬러 적용이 아래에서 위 맞네요. 그죠? 90도입니다. 90도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안쪽의 그림자죠. 자, 요거는 이너 섀도우. 자, 디폴트가 아마 상위 버전은 35로 걸려 있을 거고 75 정도로 고칠게요. 자, 디스턴스도 5 정도로 거리값도 5 정도로 고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내부에 보면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2번 이미지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자, 바탕을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2번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V 이동 도구로 자, 끌어다가 우리 창에 옮겨 놓으시고 창은 그때그때 닫아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위치만큼 이렇게 조절해주고 레이어 사이 우선 Alt 클릭해서 위치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필요한 위치쯤이 이렇게 되어 보이고 컨트롤 T 눌러서 자, 비율 유지하면서 위치를 비슷한 위치를 좀 찾아줍니다. 자,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얼추 비슷하게 놓고 빨리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이득이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뒤쪽에 배경이 들어가죠. 일단 배경이 들어가는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미지가 보니까 요거네요. 3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까지 된 거죠. 외부 광선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오브젝트 도구로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고 CC 이하 버전에서는 오브젝트가 없으므로 원형 선택 도구나 마술봉 툴이나 뭐 이런 걸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영역을 잡고 V 이동 도구로 끌어오는데 이제 끌어오실 때 주의점은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요 레이어 위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종보다 레이어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아랫 레이어를 선택하고 끌어 놔 볼게요. 그러다가 자, 옮겨 놓고요. 자, 요 창은 닫을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좀 크게 갔죠. 자, 그래서 요 레이어 Shift 눌러서 둘 다 선택하고요. 필요한 크기만큼 자, Alt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조작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긴 느낌이라 비율 유지를 좀 크고 정리를 할게요. 자, 위치 조금 아래 상단 부분에 제목이 좀 들어갈 거라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볼 거고요. 밑에 레이어 넘어와서 역시 컨트롤 T 누르셔서 사이즈를 또 조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 맞추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우터 그로우. 자, 레이어 오른쪽 더블 클릭하셔서 아우터 그로우. 자, 외부 그림자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되죠. 외부 빛나는 효과 하나 들어갔고요. 켜서 볼까요?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4번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모양 도구 들어가면 됩니다. 모양 도구는 별 모양이랑 테두리 원 모양이 있는데, 컬러는 여러분들, 작업하면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미리 전경색으로 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FFCC66, FFCC66. 그 다음에 배경색 클릭하셔서 CC6600, CC6600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쉐입 도구 들어와서 마우스 우클릭. 자, 종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쉐이프를 여세요. 쉐이프 열어서 여기 이 부분 설정 들어가시면 하위 레가시 쉐이프 앤 모어 해서 여기에 자, 맨 아래에 여기에 이제 종류가 들어가죠. 순서를 저는 바꿀게요. 자, 기존에 있던 거 제가 버릴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에서 바로 열지 마시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상단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요 아이를 이제 동시에 접었다 펼쳤다 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펼쳐 보시고요. 자, 요 위치 있죠? 레가시 디펄트 쉐이프스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 화살표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하단에 웹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형태들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여러분들 별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테두리 모양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형태 둘 중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띄는 게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요 테두리 모양 요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별 모양이 있는데 요게 지금 앞에 가는 두꺼운 선인지 가는 선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어서 일단 별부터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 부분에서 자, 이렇게 Shift 눌러서 별을 하나 그렸어요. 자, 위치 맞추고 중점이 조금 틀어진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고 가는 선으로 보여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딱 봐도 여러분들 그림 출력 상태를 보면은 출력 형태를 보면은 그림자로 보입니다. 둘 다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공란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드랍 샤도우 역시 비슷하게 줍니다. 저는요 70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자, 레이어 위치를 위로 올릴까요? 위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스텀 쉐입 유저 U 마우스 오른쪽 들어가서 아까 찾아뒀던 요 가는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컬러가 여러분들 배경색이니까요. 컨트롤 딜리트해서 배경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제가 작업을 하다가 아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했는데, 이 드랍 섀도우를 그대로 Alt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Circle Scene Frame 여기다가 그대로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ime Travel 하면 끝나네요. 그래서 T, 문자 도구로 와서 Time Travel 중앙 정렬로 놓고 가운데서 그리겠습니다. 마우스 딸깍 해서 첫 글자만 대문자인가요? 센텐스 케이스인가요? 그죠? Time Travel 해서 그려주고 바로 컨트롤 A 하셔서 전체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Times New Roman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 설정 들어가실 때 요 서체를 찾아서 앞에 별표를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별표 즐겨찾기만 눌러도 자주 나오는 서체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자주 나오는 서체 시리즈 굴림, 궁서, 도둠, 바탕입니다. 에리얼, 타임즈 뉴 로만 처음 설정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찾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타임즈 뉴 로만 볼드로 지정해 주시고, 자, 그라디언트 들어가네요. 일단은 이따가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62포인트. 62포인트.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건 없는데 형태의 왜곡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크 아니면 아치입니다. 근데 두 개 구분하는 방법은요. 아크는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왜곡이 되고 아치는 수직으로 왜곡이 돼요. 그래서 아치가 이번에 나왔네요. 자, 작업하다가 위치가 안 맞으면 그 근처 커서가 이런 모양일 때 조절하시면은 자, 위치를 이렇게 작업하다가도 조정이 가능하죠. 자, 실행해서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이 다음에 보니까 그라디언트가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라디언트 컬러를 잘 보세요. 자, 000000 블랙이었죠. FFFF 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 한번 누르세요.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경색, 배경색을 블랙 화이트로 놓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검정에 가서 CC66cc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CC66cc.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오른쪽에 공란, 특수 설정, 특수한 성격을 가진 레이어들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특수성이 바뀝니다. 자, 오른쪽에 공란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스크린 잡혀 있네요. 노말로 바꾸시고 노말 100입니다. 무조건. 자, 들어와서요. 첫 번째 전경색, 배경색, foreground to background를 선택해 줍니다. 자, 아무데나 찍고요. 자, 나와서 보니까 그라디언트 적용 방향이 90도가 아니라 요거는 0도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라디언트 적용되는 위치가 반대예요. 요럴 때는 리버스 체크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있죠? 그림자 효과 적용하고 나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JPG, Save Poem, Ctrl, Alt, Shift, S. 자, 누르셔도 되고요. 처음이니까 엑스포트해서 Save Poem 하겠습니다. 들어와서요. 자, 옵티마이즈에서 JPG 퀄리티 80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하죠. 저장을 하셔서 자, 여러분들 저장된 위치는 보시면은 홈에 들어와서 보시면 문서에 있죠. 문서에 GTQ 안에 있습니다. GTQ 요 경로에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요 경로에 저장하시고 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저장을 하셨다라고 하면 전송이 안 되므로 자, 꼭 주의해서 위치를 꼭 기억하세요. 자, OK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전송 버튼이 있으니까 한번 누르면 되겠죠. 요쯤에 있습니다. 위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창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자, 설정에 들어가서 스케일 스타일즈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0 하나만 치우면 되는데요. 앞쪽의 설정에 링크 표시 켜져 있고 리샘플을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0 하나만 치우면 자, 시험에서 요구하는 PSD 파일의 크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망가져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세이브 어디로 가시냐면 자, 해당 위치 여기라 그랬죠. 이 위치에다가 PSD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면 1번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2번 문제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역시 컨트롤 N 눌러서 2번 문제도 여러분들 1번 문제와 창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창 사이즈 하나 만들고요. 자, 2번이죠. 자, 400에 500 픽셀, 72, 82, 8비트 화이트 역시 확인 한번 해주고 크리에이트 눌러서 동일한 사이즈의 창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요. 이미지 열어서 자, 요거네요. 4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 그리고 끌어 놓습니다. 창 닫죠? 해서 컨트롤 T 누르셔서 역시 필요한 위치 크기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화면의 비율보다는 이번에는 높이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텍스처라이저입니다. 그죠? 텍스처라이저입니다. 그래서 Alt TG, 요거 필터 갤러리 안에 있는, 그죠?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효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텍스처에 들어가서 텍스처라이저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OK 눌러서 창 설정을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주황색, 분홍색 계열로 보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다음 열어서요. 자, 선택 영역을 가져올 건데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배경이 깨끗해요. 단색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오브젝트에서도 영역이 잘 잡히겠지만 저라면 그 매직 원드 툴, 마술봉 툴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래서 비교적 깔끔하게 잡혔다면 그대로 쓰는 거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관절 부분에 보니까 뒤쪽에 배경하고 보이세요? 같이 섞여서 이렇게 영역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네요. 잘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톨러런스 수치를 조금 줄여서요. 한 10 정도로 줄여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보이세요? 자, 내가 찍은 부분에 색을 기준으로 10단계만큼 동일한 영역, 32단계만큼 동일한 영역을 잡아주는 게 마술봉 툴이죠. 자, 이렇게 저는 배경을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에서 인버스 선택 영역을 반전하게 되면 자, 외곽이 아닌 내부가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V 이동 도구로 끌어와 보죠. 자, 영역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그래서 영역 잡고 컨트롤 T 눌러서 역시 필요한 위치 크기 정도로 제어를 해줍니다. 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지금 화면을 보니까 실루엣이 화면 전체에서 상체 부분만 영역이 잡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지금 손은 맨 마지막에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럴 때는 저는 마술봉을 여기다 또 한번 써볼게요. 상체에서 이 부분만 쓸 건데 이렇게 안 잡히네요. 자, 오브젝트로 다시 가볼게요. 오브젝트로 이 부분만 상체 부분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가미 도구로 쉬프트를 눌러서 영역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을게요.
배경 좀 잠깐 가리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역 잡은 부분의 외곽은 저는 아마 레이어로 가면 이건 허공에도 비어있는 어떤 그 트랜스퍼런시 영역에도 일단 채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픽셀이 있는 부분만 색이 들어갈 거라서 컨트롤 U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라이즈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계열로 보정. 채도를 올려볼까요? 주황색 계열로 보정. 자,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황색 계열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손도 마찬가지겠죠. 손 부분도 자, 컨트롤 D 하죠. 선택 영역 없이. 자, 조금 더 디테일하니까 확대 보기를 하신 다음에 역시 손의 영역도 오브젝트 도구로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잡히는데요, 그죠? 자, 오른쪽도 Shift를 눌러서 오른쪽 왼쪽을 동일한 컬러 값으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공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역이 대신에 조금 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Shift 눌러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U 누르셔서 자, 컬러라이즈를 찍고요. 채도를 높이죠. 자, 컬러가 비슷하게 나오면 자,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도 지금 정리가 되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가운데에 X 상단 부분에 지금 아우터 그로우 효과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 이렇게 하나 줍니다. 자, 역시 비슷한 이미지인데 손 이미지도 로봇 손 이미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윤곽이 지금처럼 선명한 경우라면 오브젝트 도구가 좀 더 쉽죠. 자, 끌어다가 이동 도구로 V 끌어다가 옮겨 놓고요. 창은 곧대곧대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T 하셔서 필요한 위치 크기 정도로 제어를 하고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 실제 시험에서 요 문구 있잖아요. 문구는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없다 치고 작업을 한 게 맞는데 아무래도 조금 거슬리네요. 그죠? 없어서 거슬려서 저는 요거 다시 Shift 눌러서 포함해서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필요한 위치, 크기, 각도. 자, 위치, 크기, 각도 3종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전에 아우터 그로우 걸었던 거 기억나죠? 똑같이 주셔도 되고 Alt 드래그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대로 효과는 복제해서 옮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미지까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X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X.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지구 모양, X 모양 이렇게 있는데, 컬러는 지구 모양, CC, CC0099. 자, 전경색 하나 걸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바로 밑에 있는 지구 모양에서 FFCC33, FFCC33 이렇게 걸죠. 자, 그리고 U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종류가 또 뜹니다. 그래서요, 위쪽에서 지구본 모양이 여러분들 보시면 약간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구본 모양이 웹의 맨 마지막에도 있는데 이게 직선 모양이고 요게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또 요즘 들어서 위쪽에 보시면은 심볼에서 이렇게 지구 모양 있죠. 그래서 요거
요걸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둥근 모양이죠, 이게. 요겁니다. 심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 하나 그려보죠. 밑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구부터 저는 먼저 찾았어서요. 지구에서 첫 번째 있는 게 요 컬러네요. 그죠? 그래서 경사와 엠보스. 오른쪽에 공란을 따닥 더블 클릭해 줍니다. 여기를. 그래서 베벨 앤 엠보스. 자, 해서 기본 컬러 값으로 이너 베벨을 할게요. 그래서 오페서티나 뭐 이런 것들이 낮으면 안 보이니까 비슷하게 했으면 나올게요. 이렇게 넣고요. 자, 요거 Alt 드래그해서 컨트롤 T 자 조절해 줍니다. 사이즈가 여기 좀 더 작죠? 그래서 조절해 주시고 지금 복사한 레이어보다 위에 그 큰 레이어가 컬러가 조금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컬러를 여러분들 레이어 썸네일이 더블 클릭하면 그 레이어의 속성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는 지금 단색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색을 쉽게 고칠 수가 있죠. 자, 나머지 컬러인 CC0099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CC0099 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얘가 지금 얘네요. CC0099 똑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 컬러네. 요 컬러가 FFCC33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X자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커스텀 쉐입에 들어가서 역시 X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X 모양이 위쪽에서 어디 본 것 같은데 여기네요. 여기 심볼에 있네요. 그죠? 심볼에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안에 종류가 있었네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썸네일 부분 역시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전경색으로 아까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Alt 딜리트해서 전경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경색 채우기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역시 요 아이는 스트로크이네요. 스트로크이네. 스트로크를 들어가서 이만큼. 그 다음에 컬러는 단색 컬러로 가고 컬러 FF, FFF, FF, FF, FF. 자, 이렇게 쑥 뺍니다. 오케이 눌러서, 오케이 눌러서. 자, 됐네요. 이미지까지는, 그림 효과까지는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로봇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자 딸깍 클릭해서 첫 글자 대문자고요.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좌측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좌측 정렬로 지정을 해줍니다. 좌측 정렬로 해서 로봇 페스티벌 첫 글자만 이거는 타이틀 케이스네요. 그죠? 페스티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자 글자기 때문에 문자 속성 문자가 전체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체에 들어와서 에이리얼의 볼드였죠? 에이리얼 볼드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들어와서 보시면 사이즈가 58포인트. 그 다음에요, 레이어 사이가 Alt 위아래 키 누르셔서 레이어 행감도 비슷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Alt 위아래가 힘드시면, 요 캐릭터 패널, 여기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행감 조절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도 58, 행감도 58, 그쯤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형태가 왜곡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왜곡 효과가 그 플래그라는 효과가 많이 보여지지만, 요게 아니라 지금 요 케이스 가운데 보시면 끝에 그 페스티벌 위치에 보시면 왜곡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웨이브로 보여집니다. 웨이브로, 그죠? 그래서 웨이브로 지정을 해주시고 나올게요. 자, 이번에는 시험이 독특하게 웨이브가 또 출제가 됐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라디언트가 지금 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FF99, FF9933 전경색 들어가서 FF9933. 자, 배경색을 CC0099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레이어 오른쪽에 공란을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노멀 100 기본으로 적용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foreground to background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적용이 됐을 때 그라디언트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흰색이죠. 흰색으로 이만큼 스트로크가 걸려 있네요. 이만큼. 자, 흰색으로. 자, 오케이 눌러서 적용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가 또 완성이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단축키로 갈게요. Ctrl Alt Shift S. 그 다음에 Save 하셔서 2번 문제 해당 경로에 그대로 저장하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서 전송. 자, 그 다음에 창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가장 첫 설정에서 제대로 하셨다 그러면 그 설정 남아있을 거예요. 해제. 그 다음에 0 하나 치우고 역시 오케이 눌러서 자, 컨트롤 S 저장을 합니다.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저는요, 문제풀이의 어떤 그 능률을 위해서 저장을 안 하지만 그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수험장은요, 여러분들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저장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창 사이즈가 달라요. 문제 유형도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가로형입니다. 자, 컨트롤 N 누르셔서 자, 여러분들 역시 수험 번호, 이름 3번 문제죠. 자, 가로 세로 비율을 좀 바꿀게요. 왜냐면 그 가로형은 아까 세로형이 400에 500이었잖아요. 가로형은 600이 400입니다.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400에 500이 만약에 순차적으로 작업했다 그러면 그 사이즈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누르면 종횡비가 바뀌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폭만 600으로 고쳐주면 되죠. 헷갈리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600에 400 픽셀. 자, 아트보드 해제. 자, 그래도 쓱 한번 스캔을 하세요. 72 픽셀 펀치, RGB, 8빛 화이트. 자, 크리에이트 누르셔서 자, 동일 창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전경색 클릭하셔서 CC99CC입니다. CC99CC. 자, Alt 딜리트해서 색을 채우죠. 자, 요 색을 채우고 난 후에 여러분들 하셔야 하는 액션은 수험장에서 종이로 여러분들 받으세요. 종이 시험지를 보시면 어떤 위치에 요 색이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2번, 3번 문제는 늘 이 바탕색이 비쳐 보이는 합성 모드라든가 뭐 불투명도라든가 레이어 마스크라든가 이런 유형의 시험이 늘 3번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열어서요. 이미지를 열어보시면, 자, 요거네요, 요거. 7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 V 끌어넣죠. 자, 창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창을 조금 켜서 볼게요. 컨트롤 T 하셔서요. 자, 필요한 위치 크기 정도로 제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합성 모드, 혼합 모드가 들어갑니다. 자, 물론 딸깍 누르셔도 되는데 자주 나오는 합성 모드는 단축키로 가주는 게 좋죠. Alt, Shift, H가 하드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 도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면 숫자 7을 쓰시면 바로 불투명도가 들어가죠. 숫자 6인가요? 6을 쓰시면 숫자 6을 바로 쓰시면
바로 투명도로 적용이 되어서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됐어요. 자, 8번 이미지를 열어서 이번에도 위치에 맞춰서 갖다 놓겠습니다. 이동 도구로 끌어놓고요. 창 닫죠. 자, 끝부분이 잘린 걸로 봐서는 사이즈가 또 조작이 필수적이죠. 컨트롤 T 하셔서 Shift 눌러서 요쯤으로 잘려 보이네요. 그죠? 요쯤으로 잘려 보이고 Shift 눌러서 요쯤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3번 이미지가 드라이 브러쉬가 들어가 있네요. Alt TG. 자, 필터 갤러리에 보시면 드라이 브러쉬도 또 굉장히 많이 또 출제가 되죠. 드라이 브러쉬. 자, 오케이 눌러서 자, 비슷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라디언트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하이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흐릿하게는 그라디언트 마스크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add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한번 해줍니다. 딸깍. 여기죠. 자,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G, 그라디언트로 가보죠. G, 그라디언트. 자, 뭐 선형, 노말의 100 이거는 기본이고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레이어 마스크는 블랙에서 가리거나 흰색에서 보이거나 이런 설정이기 때문에 흑백 그라디언트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는 무슨 말이냐면 세로 방향으로 그려라. 그래서 아래가 가려지고 위가 보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가려지는 방향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그려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9번 이미지 역시 바탕 따다 더블 클릭해서 9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거 잠시 홀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난감 이미지가 있고 장난감 액정 안에 액자처럼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장난감이 들어와야지 그 형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홀딩 해놓고 더블 클릭해서 10번 이미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창을 조금 키워서 오브젝트로 장난감의 영역을 잡아보죠. 자, V 이동 도구로 끌어놓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크기, 자, 비슷한 정도로 제어를 해줍니다. 10번 이미지는 여러분들 딱히 어떠한 효과가 들어가 있기보다는 스타일 두 가지 들어가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베벨&, 엠보스, 입체 효과, 경사와 엠보스하고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두 가지 들어가면 끝나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그죠? 내부에 있는 이미지는 끌어놓고요. 자, 잠시 투명도, 이동 도구일 때 여러분들 5 누르면 투명도 50% 반투명하게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T 하셔서 필요한 위치, 크기 정도로 자,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절을 해주세요. 자, 오리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요 그 위치가 크기 정도가 그 정도 반경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정 위치 안에 오리 얼굴 위치 그거 확인하셔서 자, 도로 100%로 복구를 시킬게요. 여기 와서 100%로 복구시키고 잠시 눈 가려서 밑에 레이어로 갑니다. 왜냐면요, 액자 영역 안에 그 오리 이미지가 장난감이 보여야 되잖아요. 다행히 여러분들 사각형이어서 폴리고날 라쏘 도구로 자, 포인트 딸깍 클릭해서 보여야 되는 영역 정도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따닥 더블 클릭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보여야 되는 선택 영역의 기준은 장난감이지만 자, 위엔 레이어, 요 레이어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엔 레이어 선택하고 눈 뜨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효과를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이미지 안에 보니까 포스터 가장자리 효과, 포스터 엣지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Alt, T, G 필터 효과 적용하고 마스크 들어갈게요. 마스크 들어가면 여러분도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필터 효과 포스터 엣지라는 효과부터 먼저 지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이렇게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그림자 효과가 걸려있네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너 샤도우 효과. 자, 적용을 해주면, 자, 요것도 됐어요. 우선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형이, 곰인형이 있네요. 곰인형인가요? 인형이 있네요. 그래서, 역시 오브젝트 도구로, 자, 인형의 윤곽만큼 선택 영역을 잡아주시는데, 한 번에 안 잡히네요. 그죠? 그래서 덜 잡힌 부분은 Shift를 눌러서 추가를 해 가면 됩니다. 자, 이동 도구로 끌어놓고요. 창은 닫죠. 컨트롤 T 하셔서 위치 맞추시고요. 크기 맞추시고요. 조작을 해주죠. 자,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에 파란 색상 계열 보정 들어가고 또 그라디언트 마스크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지금 그 파란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브젝트 도구로 저는 일단 코를 잡을게요. 코의 영역을 먼저 잡은 후에 코 빼고 나머지니까 셀렉트에서 인버스 컨트롤 쉬프트 I 누르셔서 반전을 해줘요. 그럼 코 빼고 잡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U 하셔서 컬러라이즈 찍고, 자, 색상을 슈에 들어가서 푸른색 계열로 보정을 해줍니다. 채도를 높일까요?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컨트롤 D 해제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이제 마스크,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네요. 그라디언트가 선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흰색이 있어요. 그래서 D 누르면 된다 그랬죠? D 누르면 흰색 하나는 됐고, 그 다음에 전경색 클릭해서 333399 지정을 해줍니다. 333399.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 선을 3만큼, 자, 그라디언트 들어갈게요. 그라디언트에서, 자, 종류에 들어가서 전경색과 배경색 첫 번째 컬러를 골라줍니다. 방향을 보니까 거꾸로예요. 리버스, 그죠? 리버스 90도. 자, 오케이 눌러서 점검을 해주고요. 자, 조금 줄여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가 바로 문자 효과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그 위에, 자, 요거죠. 쉐이프. 출력 형태로 오셔야 돼요. 자, 이미지 다 됐어요. 그러면 6번까지 됐으면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니까,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문자 효과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자, 보니까, 하트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모양이 있고 차가 있어요. 어떤 게 먼저 될지 몰라서 일단 형태부터 찾아서 그립니다. 먼저. 자, U 눌러서 시간을 여러분들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라도 하나라도 하는 게 점수를 받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빨리 형태를 찾아서 눈에 띄는 것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쉐이프에 보면 쉐이프에 익숙한 하트가 자주 나오죠. 또 그래서 들어가서 하트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크기로 그려내고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위치는 보니까 컬러가 66CCFF네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66CCFF. 컬러를 세팅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냥 설정을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공란 더블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자, 체크하고, 자, 이 아이를 Alt 드래그해서 복제를 할게요. 자, 나머지 컬러 지정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나머지 컬러가 FF9999
FF9999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필요한 위치, 각도, 자, 크기만큼 조절을 해줍니다. 자, 하트는 된 것 같죠? 하트는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투명 효과가 있네요. 그죠? 맨 마지막에 불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8, 둘 다 선택하고 숫자 8 쓰셔도 돼요.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자, 둘 다 선택하고 숫자 8 쓰셔도 됩니다. 스타일이 조금 거슬린다 그러면 스타일 여러분들 펼쳐져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요 위치를 Alt 눌러서 클릭하면 전체 동시에 접었다가 펼쳤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발자국, 그 다음에 자동차 있는데요. 자동차를 먼저 찾았네요. 심볼에 보시면 자동차를 저는 먼저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자, 자동차는 그라디언트 걸려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경색 클릭해서 66cc FF, 66cc FF. 그 다음에 배경색은 FFCCCC, FFCCCC.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공란을 역시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종류에 들어가서 foreground to background. 컬러가 잘못 들어간 것 같죠? 그죠? 스트로크 FFCCC네요. 그죠? CC, 위치를 잘못 봤네. CC0099네요. CC0099. CC0099. 요거네요. CC0099. 66CCFF.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테두리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선 두께가 2만큼, 자, 컬러 단색으로, 자, 컬러에 들어가서 FFCCC. 네 자리만 잡을게요. 네 자리만 잡아서 CCCC. 자, 이렇게 들어가면 하단 부분에, 모양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 이제 남았어요. 그죠? 발바닥 모양이 남았는데 조금 이제 해당 위치를 좀 키워서 볼까요? 역시 커스텀 쉐입에 들어와서 발바닥 모양 위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네요. 그죠? 요거 애니멀즈에 있습니다. 그죠? 애니멀즈에 보시면은 발바닥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외부 광선 효과 컬러는 FF9999. 좀 전에 설정이 좀 남아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그 다음에 숫자 8 쓰면 되겠네요. 불투명도가 80%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T. 크기. 자, 그 다음에 이동 도구 가서 Alt 눌러서 각도, 위치 맞춰서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돼서 출력 형태까지 정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실 거는, 그 문자 효과는 늘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레이어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레이어 순서가 엉켜버리면 문자가 이미지 뒤에 가서 레이어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해서 소모적인 시간 소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작업이 다 되고 나면 무조건 문자 작성하실 때는 맨 위에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꼬일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순서대로 갈게요. 장난감 놀이 체험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라디언트가 3개가 색상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컬러와 마지막 컬러만 전경색, 배경색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장난감, 놀이체험. 조금 같이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죠. 장난감, 놀이체험. 자, 타임, T 문자 도구로 한글로 쓸게요. 장난감, 놀이체험. 이렇게 쓰고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체는 돛음체로 보입니다. 폰트 4가지니까 서체는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안 읽어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 위쪽에 보게 되면 서체, 작은 서체부터 먼저 쓰세요. 크기가 35,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 왜냐하면 문자가 너무 클 경우에는 창밖에 문자가 침범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작은 문자부터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장난감이 사이즈가 크죠. 장난감만 잡아서 55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거의 효과여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위에 와프 모드, 뒤틀림 효과로 가세요. 그래서 뒤틀림 효과에서 플래그로 보이죠? 플래그로. 자, 그런데 방향이 반대여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조금 왜곡이 덜 된 느낌이 있어서 3 정도로 고칠게요. 30, 마이너스 3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이제 나올게요. 자, 이름 옆에 공란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란 클릭하셔서 여기서 보니까 그라디언트 3종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경색을 66, 66, 99, 배경색을 CC0099, CC0099, CC0099.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옆에 공란 부분을 문자 어피에서 공란 부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스타일 뜹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셔서요. 자, 리버스 체크 풀게요. 자, 중간 부분 요 위치를 여러분들 클릭하게 되면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전경색, 배경색 해서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의 컬러 잡았잖아요. 자, 요거 잡을게요. 시작되는 부분, 끝나는 부분 잡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딸깍 클릭하시면 새로운 추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하지 않았던 컬러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던 컬러가 33 CCFF네요. 33 CCFF. 자, 이렇게 되면 추 들어가서 컬러 추 클릭하고 더블 클릭 색깔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각도가 여러분들 지금 0도인데 리버스 0도로 해서 적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선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네요. 그림자 효과 체크하시면 되고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스트로크 두께 이만큼, 자, 흰색이네요. 쑥 빼서 흰색. 그대로 OK 눌러서 장난감 놀이체험. 자, 제목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토이 플레이 익스피리언스 돼 있네요. 요거네요, 요거. 토이 플레이 익스피리언스. 자, T 문자 도구에 와서 하단 위치에다가 딸까. 자, 보죠. 첫 글자 대문자 토이 플레이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에이리얼인 것 같습니다. 에이리얼. 그 다음에 볼드. 에이리얼의 볼드. 그 다음에 사이즈가 18포인트. 그 다음에 컬러는 CC66FF. CC66FF. 딱히 특이사항은 없고 아웃턱으로 외부 강선 효과를 적용하면 되네요. 효과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플래그 들어가 있어요. 그죠? 플래그 마이너스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해서 네, 된 것 같습니다. 위치 맞추고요. 이 아이들 제가 아까 좀 잘 보이라고 크기를 조금 크게 갔던 것 같아요. 그죠? 위치 맞춰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 안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위쪽에 보니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경색, 배경색 설정하고 들어갈게요. 전경색 딸까 하셔서 3333cc 3333cc 배경색은 딸까 클릭하셔서 CC0099 CC0099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T 문자 도구에 와서요. 체험 프로그램 안내. 자, 정렬은 좌측으로 갈게요. 체험 프로그램 안내. 자, 궁서로 보입니다. 그죠? 궁서. 그 다음에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 있죠. 왜곡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옆에 공란 부분을 자 오른쪽에 공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여기 눌러서 첫 번째 전경색 배경색을 다시 클릭해 줍니다. 반전되어 있는 거 풀게요. 리버스 해제. 자, 선 필요하죠. 선이 스트로크 이만큼 역시 흰색 아까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healthy play for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네요. healthy play for children. 요게 여러분들 요거네요, 요거. 자, 근데 healthy play for 그 children이라고 하는 요 문자는요. 어떻게 봐야지 잘 보일까요? 이렇게 볼까요? 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거는 그라디언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색상 두 개가 각각 따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들 색깔이 헬스 칠드런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컬러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라디언트라는 언급이 없을 때는 색을 각각 지정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T 문자 도구로 날까 클릭해서 한글이네요. 자, healthy play for children. 자, 그 다음에 times new roman bold 이고요. 사이즈가 18포인트. 컬러는 여러분들 전체 다 잡은 상태에서 들어오세요. 다 잡은 상태에서 컬러 잡으셔서 첫 번째 컬러가 CC0099 CC0099 For Children만 잡을게요. For Children 잡아서 두 번째 컬러가 3333cc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레이어 스타일 역시 옆에 공란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이만큼 컬러 역시 흰색입니다. 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이 문제도 끝났죠. 자, 정리가 되셨다면 세이브 포앱 컨트롤 알트 쉬프트 S 셋 다 눌러서 S 자, JPG 퀄리티 80 지정 위치에 역시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OK 누르고 전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10분의 1줄인 거 그죠? 해제 0 하나 치우고 이제 사이즈 아주 저장 들어가서 저장하면 끝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도 여러분들 세 장 만드셔서 600에 400. 여러분들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4번입니다. 좀 전에 역시 3번을 풀었다면 사이즈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래도 확인을 해주세요. 자, 600에 400 픽셀 RGB 8비트 72픽셀 펀치, 그죠?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 CC9933 CC9933 Alt 딜리트해서 색을 채운 후 그 다음 액션은 자 어디에 해당 색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였어요. 자, 2번은 여러분들 요거하고 묶어서 보라 그랬어요. 2번은 자 펜도구하고 묶어서 보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작업할 겁니다. 자 바로 3번으로 넘어가는데 3번의 12번 이미지를 열어서 12번 이미지를 열어서 자 V 이동 도구로 가져오죠. 자, 보여지는 위치가 여러분들 거의 끝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컨트롤 T 눌러서 필요한 위치 크기대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절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합성 모드 스크린이요. 스크린도 자주 나오는 합성 모드이기 때문에 Alt, Shift, S 이렇게 그냥 바로 지정해 주시는 게 편하죠. 자, 13번 이미지 바로 넘어갈게요. 13번 이미지도 가져와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져요. 끌어놓고 컨트롤 T 이렇게 조작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기는 필름 그레인이라는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lt T G 필름 그레인 필터 갤러리에 있었죠. 자, 오케이 눌러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레이어 마스크 들어갑니다. 그래서 Add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고 G 그라디언트 들어가죠. 자,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입니다. 어디가 보이고 어디가 가려지는지 선이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래서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세 번째 흑백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대각으로 가려지는 위치에서 보여지는 위치로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흐릿하게 효과를 줍니다. 자, 14번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4번 이미지는 요거고, 자, 일단 영역을 좀 잡아볼까요? 영역을 잡아서, 이 그림자 효과가 필요가 없나요? 이게 지금, 만약에 쓸데없는 부분이 이렇게 잡혔으면 영역은 제어를 하는 게 맞겠고요. 이것까지는 지금 디테일이 안 보여서 일단은 조금 거슬리니까 좀 뺄게요. 이렇게 해서 영역이 좀 덜 잡혔다라고 하면 Shift 눌러서 추가해서 잡으시면 되고 뺄 때는 Alt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하단 부분도 형태가 선명한 걸로 봐서는 요 문자가 없다 그러면 제대로 잡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거슬리면 영역을 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갖다 놓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좌우 반전할게요. 플립 호리젠탈. 자, 필요한 위치 각도만큼 제어해 주는데 아마도 이거는 책이 조금 올라와야지 책
안에서 조금 위치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효과는 지금 보니까 드랍 섀도우하고 경사와 엠보스, 드랍 섀도우하고 베벨 앤 엠보스 입체 효과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서가 여러분들 밑에 이미지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밑에 레이어 선택하고 들어갈게요. 자, 책도 그죠? 무당벌레 밑에 있으니까 요 밑에 레이어 선택하고 요 레이어 위에 레이어가 쌓이도록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순서가 지금 얘가 위에 있으니까 바탕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요 15번 6번 문제네, 그죠? 그래서 포스터 엣지를 써라 라고 하는데 우선은 배경 빼고 연필만 또 필요하니까요. 연필의 영역을 먼저 잡고 가져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지금 한 요 세 번째 책장 요쯤까지 보여요. 그죠? 요쯤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포스터 엣지 역시 Alt T지죠. 필터 갤러리에서 포스터 엣지 효과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 섀도우 들어가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 공란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걸고 자, 그 다음에가 16번 빨간 계열로 보정 노트네요. 노트를 역시 영역만큼 가져와 서 영역이 안 잡히나요? 자, 아쉽게 잡힌 부분은 폴리고날 라쏘 도구로 Alt 눌러서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브젝트 도구는 정말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잡힐 때도 있고 또 아쉽게 잡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맨 위에 있는 하늘색 펜만 또 색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뭐 심플한 형태는 그냥 영역을 이렇게 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따주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U 자, 빨간 계열로 보정이죠. 빨간 계열로 보정. 자, 필요한 위치, 크기, 각도대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레이어 위치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볼게. 이미지가 여러분들 출력 형태 참조라고 되어 있기만 하고요. 사실 이제 요 문제가 넘버가 없고,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17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7번을 열어서, 자, 17번의 위치를 영역을 잡아서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또 이것도 잡아보죠. 이렇게.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조금 아쉽게 잡힌 부분은 다듬어만 주고요. 자, 끌어놓죠. 끌어다 갖다 놓고 컨트롤 T. 아까 여러분들 이제 보여지는 위치가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쯤에 놓고
지금 크기 위치, 자, 시험지하고 비슷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니까, 왼쪽에, 그죠? 이제 그림 효과까지는 다 됐죠. 그래서, 출력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야 될 게 출력 형태입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진행하자면, 요거에 들어가서, 모양 도구에 들어가서 컬러를 한번 찾아볼게요. 컬러가, 요거는 출력 형태만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커스텀 쉐입 도구에서 마우스 오른쪽이요. 그래서 그 왕관 모양을 하나 찾아줄게요. 왕관 모양 하나 찾아서 요쯤이었어요. 자, 요쯤에 왕관 모양 찾고 자, 더블 클릭해서 006633 006633 자, 그런 다음에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7 그냥 7 눌러서 레이어 자체 불투명도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쪽에 문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편이 낫기 때문에 요건 잠시 자 역시 홀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쉐이프 모양 도구에 들어가서 FFCC 자,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아래로 오시면은 아래쪽에 자, 그 비슷한 문양들끼리 모여 있는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양에 찾아가시면 자, 네이처 안에 있네요. 네이처 안에 형태를 찾아줍니다. 한 책장 2개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이즈가 작진 않네요. 이렇게 놓고 역시 더블 클릭해서 FFCC FFCC 정리를 해주시고 역시 여기에도 더블 클릭 공란 더블 클릭하셔서 드랍 샤도우 주고 오케이 나와서요. 나와서 숫자 8을 쓰면 레이어에 오페서티가 바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특이점이 딱히 없는 쉐입 모양 도구는 지정이 끝났고요. 왼쪽에 여러분들 조금 다소 까다로워 하시는 요 효과를 마지막에 진행할게요. 자, 요거부터 갑니다. 축제 일정. 근데 여러분들 요게 이제 약간 4번 문제의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문제의 특이점은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늘 버튼 모양 나오는 거, 버튼 나오는 게 일단 시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일단 쉐입으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쉐입 하나 갑니다. 하나만 가요. 자, 마우스 우클릭, 배너스 앤 그 어워드네요. 배너스 앤 어워드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또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세 번째 거 선택하셔서 그려봅니다. 하나를 이제 비슷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그라디언트 걸려있죠. 그라디언트가 하나 흰색이에요. D 누를게요. D. 그죠? 그래서 나머지 블랙을 잡아서 CC99CC. CC99CC. 자, 그러면 해당 역시 스타일은 공란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첫 번째 그라디언트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있죠. 선생님 스트로크 2개예요.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스트로크 들어가서 이만큼 첫 번째 컬러 993399 지정을 해줍니다. 993399 됐죠? 자, 오케이 눌러서 자, 첫 번째 첫 번째 단추를 정리를 해주죠.
자, 위치 요쯤에 놓고요. 그 다음에 축제 일정 찾아가 볼게요. 문자에 가서 이건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일정. 다행히 여러분들 문자가 4개가 문자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정렬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문자 개수가 다를 때는 중앙 정렬로 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축제 일정. 도둠으로 보여요. 그죠? 도둠이고 제가 이미지를 옮겼네요. 이렇게. 그래서 축제 일정 도둠 17포인트.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T 문자 도구로요. 그 바로 위에서 클릭하지 마시고 밖에서 쓰세요. 밖에서 축제 일정. 지금은 글자 개수가 4개 똑같기 때문에 정렬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쓰고 서체는 돛음, 그 다음에 사이즈는 17, 그 다음에 컬러는 0000 쑥 빼면 되죠. 000000.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걸려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로 갑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스트로크의 스타일이 이만큼 흰색이죠. 자, 오케이 눌러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죠? 그라디언트가 방향이 조금 이상하게 걸렸네요. 그라디언트가 90도죠, 90도. 90도입니다. 방향 이상하게 걸려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좀 전에 우리가 그렸던 쉐입이랑 문자를 같이 선택해 주세요.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정렬 거스리면 중앙 정렬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높이만 조금 낮출게요. 자, 둘 다 선택하고 컨트롤 G 그룹을 잡죠. 그룹을 잡을게요. 자, 요거를 그룹인 상태, 닫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닫은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면 그대로 그룹이 복제가 될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마지막 그룹 하나를 내리시고 엔터. 자, Shift 눌러서 3개의 그룹을 잡은 상태로 보시면 이동 도구에서는 같은 간격 정렬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버튼을 정렬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버튼하고 제일 비슷한 게 마지막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자 도구에 와서 문자만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축제 일정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시는 길이죠. 두 번째는 오시는 길. 이렇게 쓰시고, 지금 오시는 길에 보면 테두리 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스트로크 더블 클릭하셔서 테두리 색을 위에 지정 색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볼까요? 올라와서 99ccff네요. 99ccff. 99ccff.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배경색도 좀 달라졌죠. 테두리가. 그래서 마지막 컬러인 333399를 테두리에다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죠. 여기 내려와서 여기 스트로크에 와서 333399 지정을 해주면 자, 요 버튼들도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요 효과, 요게 이제 필요한데요. 지금 이미지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버튼의 크기가 조금, 그 패턴의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의 크기는 여러분들 뭐, 자 같은 거 가져가서 재보시면 좋습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50에 50 픽셀, 30에 30 픽셀 요 정도가 비교적 많이 나와요. 시간을
단축하기가, 시간 내에 작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50에 50, 30에 30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이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컬러는 여러분들 제가 흰색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D 누르고 나머지 컬러인 CC 9933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놓을게요. 전경색으로. 자, 그리고 패턴이 이번에는 좀 유형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여러분들 이게 사이즈를 재보시면요. 요렇게가 나와요. 패턴이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좀 어렵죠? 일단 자, 새 창 만들게 하셔서 패턴을 만드실 때는 이게 창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목에다가 P라고 할게요. 패턴 등록창은 P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50에 50으로 갈게요. 자, 투명이지만 일단 백그라운드는 투명으로 가지 않고 화이트로 갈게요. 아, 블랙으로 갔나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아까 제가 커스텀 쉐입에서 패턴의 형태는 무조건 쉐입 안에 커스텀 쉐입 안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에서 쭉 와서 하트 모양 찾아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백그라운드를 왜 만들어 놓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배경 기준에서 가운데 정렬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 아이를 여러분들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Alt 드래그해서 여기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보이세요? 자, 요거 컨트롤 딜리트 하면 배경 빼고 가야 되는데 배경이 있네요. 그죠? 요거 자, 위에 있는 레이어만 선택해서 컨트롤 딜리트 하면 색을 좀 쉽게 바꾸실 수가 있죠. 요거를 같이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선택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범위를 똑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Alt, Shift 보이세요? 배경을 치우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이 선택해서 배경이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 범위를 우리가 간격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찌그러져서 나와요. 패턴이 찌그러져서 나와서 자, Alt, Shift 눌러서 그대로 이동을 해서 복제를 해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요. 배경이 흐트러졌네요. 자, 이렇게 놓고 Shift 눌러서 흰색의 레이어를 그대로 요 가운데 범위 있죠. 여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대로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자, 조금 어긋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배경을 가리고 에디트에서 Define 패턴 등록해보죠. 자, 오케이 눌러서 패턴 등록하고 자, 지금 이제 패턴을 여기다가 적용을 이따가 해줄 거라서 자, 맨 위에 레이어 선택하고 들어올게요. 자, 일단은 종류에 와서 여기에서 패턴으로 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등록한 패턴이 있죠. 예, 성공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서 패턴 등록까지는 됐고요. 잠깐만 가려놓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레이어에다가 요 형태를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컬러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펜툴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는 쉐이프에 없기 때문에 그려라 이야기입니다. 그려라. 그죠? 그려라. 컬러 색상이 지금 3종이 나와 있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색깔 같죠?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배경을 조금 가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책장 모양입니다. 책장이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책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형태 만들어 놓고요. 긴 형태 하나 만들고 모서리에 가면 모서리에 이렇게 조절점이 있죠. 요거를 살짝 이렇게 꺾을게요. 꺾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에 가면 각도를 돌릴 수 있잖아요. 각도를 돌려서 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겹쳐서 그립니다. 자, 두 개를 컨트롤 E 눌러서 하나로 합치고 지금 얘만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패스 셀렉션 A 눌러서 위쪽에 보시면 빼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적용을 누릅니다. 책장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가 나왔고 자, 요 아이를 Alt 드래그해서 컨트롤 T 자, 각도 바꾸고요. 크기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두 개. 책장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Alt 드래그해서 컨트롤 T 자, 사이즈는 점진적으로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키워놓고 각도도 조절해 주시고 이 아래쪽이 한 부분에서 조금 모이는 느낌이라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위치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두 개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색이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Shift 눌러서 Ctrl E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제 형태를 조금 확인해 보자면 자, 책장 모양을 좀 그려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펜독으로 거의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를 그려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곡선일 때는 클릭 드래그죠. 조금 얕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가고 자, 스페이스바 이동하실 때 스페이스바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형태는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들어가는 컬러 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컬러 값이 FFCCFF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FFCCFF 핑크색이네요. 레이어 위치는 위로 위쪽으로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배경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컬러가 FFFF66 FFFF66 됐고요. 마지막 컬러가 CCCC33 CCCC33 이렇게 되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패턴을 등록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면 레이어 사이에 Alt 클리핑 마스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리고 가볼까요? 컨트롤 클릭하면 썸네일 부분, 컨트롤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다음 레이어 딸깍딸깍 클릭하면은 선택 영역을 추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종류에서 패턴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영역에 레이어 마스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해당 영역 안에 효과를 적용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여기에 뭐 어떤 마스크를 꼭 써라 이런 건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어를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클리핑하는 방법도 있어요. Alt 드래그 복제해 놓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 레이어가 3개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뭐 방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라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비슷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까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건 문자 3개 하면 이제 정리가 되죠. 보니까 북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전경색을 330066 쓰겠습니다. 전경색 330066. 자, 배경색은 FF6600, FF6600 이렇게 쓰고요. T 문자 도구에 들어가서 북 페스티벌.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서체는 여러분들 요게 타임즈 뉴 로만 볼드로 보여지죠. 볼드. 자, 사이즈 작은 거부터 가자 그랬죠. 4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이 커 보여요. 그죠? 북이. 그래서 사이즈를 65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단색인가요? 컨트롤 A 할게요. 단색이네요. 그러면 컬러에 들어가서 FFCC. 자, 그 다음에가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왜곡 효과부터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플래그 효과입니다. 플래그 조금 효과가 적게 들어간 느낌이라 마이너스 30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공란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아까 그라디언트가 선으로 들어가 있었던가요? 그죠?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선 두께 3만큼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들어가는데 그라디언트가 전경색, 배경색이었죠. 자, 리버스 반전되어 있는 거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북 페스티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 모든 책을 만나다. 바로 밑에 있네요. 세상 모든 책을 만나다. 조금 올려야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T 문자 도구에 와서 클릭하셔서 세상 모든 책을 만나다. 자, 컨트롤 A 하고 그 다음에 도둠 서체의 사이즈가 22.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가 걸리고 스트로크 걸리네요. 일단은 왜곡부터 먼저 갑시다. 그래서 효과 중에서 불쥐라는 효과인 것 같아요. 불쥐 효과 지정하는데 좀 과하죠. 30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30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나옵니다. 적용해서 자, 그라디언트. 자, 역시 컬러를 보니까 그라디언트가 FF66 FF66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배경색이 66cc66이네요. 66cc66 자, 그래서 공란을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선에 들어가서 선 두께가 이만큼 스트럭처에서 이만큼 컬러는 단색으로 333300 333300 자, 적용해서 나옵니다.
아까 그라디언트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들어가서 오버레이 들어가서 첫 번째 전경색과 배경색. 자, 적용된 게 여러분들 0도로 보이죠? 0도. 자, 적용해서 나옵니다. 페스티벌 회원 가입하면 끝나네요. 아까 축제 일정은 버튼에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페스티벌 회원 가입 하셔서 자, 여기에서 서체는 도둠체 사이즈가 17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000000 000000 자, 서체가 궁서네요. 그죠? 궁서 지정해 주시고 컬러 흰색입니다. 밑에 걸로 맞네요. 그죠?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스트로크에 들어가서 선 두께가 이만큼 컬러는 333366 333366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4번 문제도 완성이 되네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쭉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그림자 효과 한 가지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림자 효과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 안 들어간 거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그림의 맨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그거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밑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가까운 위치에 대상이 있다 그러면 효과는 Alt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작업이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세이브 포획 마지막 이제 문제 세이브 포획 하셔서 자, 4번 해당 위치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Alt I 혹은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0 하나 치우고 포토샵으로 자, 해당 경로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저장하고 전송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아이를 여기다가 저장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해당 위치에 파일이 4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송. 포토샵 문서하고 JPG 문서가 다르면 빵점 처리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합격을 기원합니다.